안녕하세요. 요즘 주변에서 에사비, 그러니까 사과 발효 식초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죠? 근데 특히 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관리, 또 체중 감량에도 좋다는 이야기 때문에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헬스조선 김서희 기자님의 에사비, 속 안 쓰리게 마시는 방법 기사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에사비의 이점과 또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먹는 법, 이걸 좀 확실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에사비가 건강에 좋다는 건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이게 또 산성이 꽤 강한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가 참 중요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오늘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사에서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체중 감량 효과였어요. 사과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초산이라는 성분, 이게 지방이 쌓이는 걸 막고 또 연소를 돕는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뭐 아주 큰 연구는 아니지만 39명 대상으로 12주 동안 한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칼로리를 줄이면서 매일 에사비 한 30ml 정도 마신 그룹이 그냥 칼로리만 줄인 그룹보다 체중이나 BMI, 내장 지방도 더 많이 줄고 심지어 식욕까지 줄었다고 해요. 그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초산이 단순히 지방 대사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어. 당 흡수를 좀 늦춰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후에 혈당이 확 오르는 걸 좀 막아주면서 이게 또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 감소나 식욕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복합적인 작용인 셈이에요. 그래서 식욕 감소 효과도 같이 나타난 거군요. 네, 그럴 수 있죠. 다만 이 연구는 규모가 작으니까요. 이게 무조건 살 빠지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참고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혈당 관리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한 연구도 소개됐는데 석 달 동안 물 한 200ml 정도에 에사비 15ml를 희석해서 마셨더니 그냥 물만 마신 그룹보다 혈당 수치랑 그 장기 혈당 지표인 당화혈색소 수치까지 의미 있게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화혈색소는 뭐 아시다시피 지난 몇 달간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꾸준히 먹으면 장기적으로 혈당 관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사비가 당뇨병 치료제를 대신할 수 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하고요. 네, 그럼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을 수 있는 에사비 어떻게 마셔야 속 안 버리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기사에서 정말 강조하는 게 절대 원액으로 마시지 말라는 거였어요. 식도나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권장 비율이 물이랑 에사비 5대1 정도였죠?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 말씀으로는 사람마다 좀 민감도가 다르니까 이걸 기준으로 물을 좀 더 많이 타는 것도 괜찮다고 조언하셨고요. 네, 희석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속쓰림이 좀 걱정된다 이러면 빈속보다는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는 게 위부담을 좀 덜 수 있어요. 아무래도 위에 음식물이 좀 있을 때가 낫겠죠. 네, 식후가 낫겠군요. 그리고 자기 바로 직전에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했어요. 누우면 식초가 역류할 수 있으니까 마시고 나서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좀 앉아 있거나 활동하는 게 좋다고요. 이건 또 좀 생각 못 했던 부분이네요. 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해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치아 건강 얘기도 있었어요. 에사비 마시고 바로 양치질하는 건 오히려 안 좋다면서요. 기사에서는 에사비의 산성 때문에 바로 양치하면 치아 범랑질, 그러니까 에나멜질이 마모될 수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식초는 산성이 맞죠? 네, 정확히 보셨네요. 식초는 산성이죠. 산성 음료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치아 표면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때 바로 칫솔질을 해버리면 마모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좀 기다렸다가 입안의 산도가 어느 정도 좀 중화된 다음에 양치하는 게 치아 보호하는 길입니다. 30분 기억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하시는 분들 주의사항 이게 또 중요하죠. 특히 혈당 낮추는 약 메트포르민이나 글리피지드,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거요. 아니면 특정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에사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신현영 교수님 지적처럼 혈당 강화제도 혈당을 낮추고 에사비도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같이 먹으면 자칫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거든요. 약물 상호작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이건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에사비
분명 체중 관리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잠재력은 있지만 그냥 막 마시면 안 된다는 거네요. 원액 절대 안 되고 충분히 희석하고 마시는 시간대도 좀 조절하고 양치질도 바로 하지 말고 또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상담받고 이 정도는 꼭 지켜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주로 초산 효능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했지만 에사비는 결국 발효식품이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이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다른 여러 유기산이라든지 유익균 같은 것들이 우리 몸, 특히 장 건강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오늘 다른 내용 외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효 자체의 이점도 있겠군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더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